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롤즈의 정의론입니다. 우리는 흔히 개인 혹은 집단, 더 나아가 어떤 사회에 대하여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는 과거나 현재에 있어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주장을 아무 가르침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의의 여러 의미들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심지어는 상호 대립적인 것을 발견하고는 사뭇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 고등학교의 규칙에는 학교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은 석차가 전교 3등급 안에 속해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학생은 당연히 자신의 학업 성적에 대한 보상으로 공부하는 데 더욱 유리한 도서실 좌석을 확보할 수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공부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하위권 학생은 오히려 그 기회를 더 잃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구체적인 예를 사회라는 집단으로 확대하여 좀 더 추상화시켜 본다면, 이러한 규칙에 동의하는 사람은 공적에 기초한 정의를 따르는 것이고, 이에 반대하여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인간 존재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따라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평등과 필요에 기초한 정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정의의 기준으로 인하여 우리는 과연 사회에서 정의의 원리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정의론에서 롤즈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두 가지의 정의의 원리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롤즈의 노력은 정의란 사람들이 이해의 갈등 속에 살면서 자기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준수해야 할 덕이라고 규정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개념에 주목하면서 출발되었습니다. 즉, 롤즈에게 정의란 사회 제도의 제일의 덕성이자 한 사람의 윤리적 평가 기준인 것이죠. 롤즈는 정의론에서 정의의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의 전통과 칸트의 이성주의를 재생시키는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신계약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의 기초로서 원초 상태를 제시하죠. 이는 전통적 사회계약설의 자연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 상태는 사회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정의의 원리를 합의해낼 수 있는 원초적 합의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된 정의의 원리가 보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의 행운이나 불운으로,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는 어느 누구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의 경우에는 무관심해야 하고 개인의 성향, 열망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롤즈는 이와 같은 순수 가상적 상태로 설정함으로써 이 성적 행위자들의 가장 이상적인 정의의 원리를 합의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즉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성적으로 행위하는 모든 사람은 무지의 베일에 가려 있죠. 이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당사자들은 인간 사회의 일반적 사실, 정의의 원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치 현상이나 경제 이론에 관한 원리, 사회 조직의 기초, 심리 법칙들은 잘 알고 있지만 자신과 관련된 개개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불편부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은 자신도 가장 불리한 최하위층에 속할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되고, 따라서 소수가 될 수도 있는 자신이 다수를 위해 희생되어야 된다는 공리주의적 원칙에는 도달하지 않게 되죠. 롤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정의의 원리를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각 개인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최대한의 체계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정치적 자유로서의 평등한 자유의 원리고, 둘째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처지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경우에 하나고, 기회의 공정한 평등이라는 조건 아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직무와 지위에만 수반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때 둘째 원리는 공적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실력 사회를 허용하지 않죠. 따라서 이 원리는 단순히 불리한 처지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불리한 자에게 유리한 자나 강자가 그들이 누린 불평등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도덕적 의무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롤즈는 이 두 가지 원리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제1원리가 우선한다고 했죠. 이는 그가 개인의 인격적 자율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롤즈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의 자유와 존재력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면서 동시에 결과로서 생기는 특권화된 균형을 잡기 위해 보다 유능한 사람들의 자원을 보다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는 복지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롤즈는 정의론에서 이성적 인간의 합의에 의한 도덕적 인격자인 모든 사람들에 의해 합의된 사회의 정의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정의에 근거한 정의관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회임은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원초 상태는 순수 실험적인 가상의 상태로서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학적 사실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 가운데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롤즈의 원초적 상태에서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가 원초적 상태에서 언급하는 도덕적 인격자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평균 이상의 수준에 근거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정의의 도덕적 근거를 스스로 한정하는 것이자 플라톤이 언급한 현재의 독재에 의한 정의와 같은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정의의 제2원칙이 우선한다고 보고, 자유의지론에서는 분배적 정의가 오히려 부정의하라고 보았는데, 이것을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롤즈의 정의론은 사회 정의에 관한 완전한 이론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진정한 사회 정의에 대해 깊이 반성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